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EN 플러스 관련해서 그 전환사채 납입될 게 있었잖아요. 자, 이게 연기 공시가 떴어요. 원래 이제 12월 8일까지 납입을 하게 돼 있는 건데 하루 전에 12월 7일에 납입 연기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좀 알아보고요. 언제까지 연기됐나 이거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인들이 계속 매도 치고 있는데 외인 지분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이 부분도 좀 찾아보고요. 현 상황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상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오늘 좀 그런데요. 여하튼 뭐 판단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 외에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는 지금 변곡 지점에 와 있어서 힘이 붙고 있다고 그랬죠. 네, 요거 한번 해서 요거는 한번 대박을 내보세요. 네. 자, 그러면 EN 플러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전환사채 납입이 또 연기가 돼버리는 그런 건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제가 뭐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12월 8일이 납입일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12월 14일로 한 6일 정도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EN 플러스가 뭐 공시 하나 내놓고 이 자꾸 정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주주분들의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어요. 진짜 정말 참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정정 공시가 너무 많아서 참 신뢰가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또 연기가 됐네요. 연기되면 어때요? 연기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날 가서 또 연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답답한 거죠. 지금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도대체? 예? 공시를 기업이 했으면 그거 지켜야지. 왜 자꾸 정정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EN 플러스 책임이 아니라 납입 당사자들이 아직 제대로 납입을 못 하고 있는 건이 작용돼서 이제 납입이 안 된 건이라고 보지만 여하튼 답답합니다. 주가 자체가 이전에 그 한 달 전에 저점이 그 종가상으로 이제 깨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CB 대금을 납입하려고 하는 주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자, 근데 주가가 이게 올라가야 CB 납입이 잘 될 텐데 이제 신저가를 내니까 이거 CB 납입이 참 껄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중에 좀 올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무너지는 그런 패턴으로 낙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2.5% 내려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공시가 이게 그 17시 8분에 나왔던 공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 자체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의 단일가는 그냥 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뭐 일단 악재에 둔감한 건가요? 네,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래도 우리가 이 악재가 납입이 당연히 안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투자자들이 한 건지는 몰라도 일단 시간의 단일가가 보합선이라 그나마 좀 낫긴 합니다만은 자, 여하튼 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유로 관련해서 유로의 주가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좀 보면은요. 어차피 이제 유로 지분을 인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로 주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유로 주가는 그래도 살아 있어요. 그죠? 살아 있는 모습으로 자, 오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유로 관련해서는 그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과 관련해서 상장 예정일이 일단 변동된 거, 그 정도의 공시만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만 나왔던 부분이고 유로 자체도 시간 내에서는 뭐 약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유로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결국 발견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EM 플러스 자체는 현재 이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로에서 화끈한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아쿠아권에서
화끈한 재료가 나오거나 네, 그래야 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재료가 나온 건 없습니다. 뭐 최근에 뭐 아쿠아메탈스와 관련해서 재료는 많이 나왔던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EN 플러스로 150억 이거 뭐 적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납입이 안 되니까 당장은 괜찮아도 이제 결국 이제 자금에 쪼일 수가 있으니까 EN 플러스가 그죠? 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1단계적으로는 지금 그리고 그 외인 동향 이거를 우리가 보는데 외인들이 뭐 연속 팔아요. 뭐 연속 팝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힘이 없다. 뭐 이거 잘 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살만한 EN 플러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물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매도에 대해서 뭐 일단 얘네들 왜 파나 막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이제 외인 애들 지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나 갖고 있느냐? 예, 지금 5.26%를 갖고 있거든요. 5.26% 지분을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분이 빠져나가면은 매물 압박이 덜 하겠지만 뭐 그러나 뭐 그 부분보다는 얘네들이 그래도 남아 있어 줘야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 상장 주식 수가 6,800만 주, 거의 7천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지금 한 350만 주예요. 얘네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해서 가벼워질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는 않고요. 이 정도 물량이라도 그래도 외인들이 좀 버티고 있어야 EN 플러스의 긍정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외인 매도가 좀 멈추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 주가라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 저점이 깨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깨져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추세가 깨지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량을 털리게 만들고 다시 또 끌어당기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뭐 우리가 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여하튼 객관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늘어지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돌파구를 결국 찾으려면은 외인들이 매수로 일단 돌아서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네들이 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율호나 아쿠아메탈스 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2월 24일이죠. 언제입니까? 아까 그 연기가 된 게 12월 14일, 그죠? 네, 12월 14일, 맞습니다. 12월 14일까지의 그 대금 납입이 좀 이루어지면 모든 게 일단 해결이 일단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좀 보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게 좋은 상황이 돼서 지금 당장 반전한다고 보기는 참 어렵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좀 나와야 주가는 강한 반전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더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한번 취득을 한번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네. 뭐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은 뭐 그거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보를 잘 취합을 해서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는 좀 더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만은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좀 더 세밀하고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제가 드리도록 많이 애써 보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상에 제가 소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일단 끝까지 한번 우리가 EN 플러스의 부활을 기원을 해보고요. 여하튼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제가 뭔가 혜택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죠? 네, EN 플러스하고 문자를 주셔서 좋은 정보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신속하게 받으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여하튼 EN 플러스가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연말까지 대박 낼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요즘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시장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할 나위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